2026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 거대한 청산이 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직접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또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그 돈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주가가 좀 오르내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건요.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판이 뒤집히는 그런 리셋입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요.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해온 전략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게 전 세계의 ATM 역할을 해왔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자율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돈을 왕창 빌려요. 그리고 그 돈을 이자율이 훨씬 높은 미국 같은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현실판 무한 돈복사 버그 같지 않나요?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돈으로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죠. 이걸 보세요. 바로 이 압도적인 금리 차이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한쪽은 거의 0%인데 다른 쪽은 5%에 가깝죠. 수십 년 동안 일본은 경제가 계속 침체 상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의 제로금리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뭐가 됐겠어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글로벌 ATM이 된 겁니다. 돈 필요하면 그냥 일본 가서 엔화 뽑아 쓰면 되니까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투자가 바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어떻게 돈을 두 번이나 번다는 건지 더블 딥 수익이라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상의 펀드 매니저 스미스 씨를 한 명 만들어서 이 탐욕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미스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먼저 뭘 하냐면요. 일본 은행으로 가서 1억 5천만 원을 빌립니다. 이자율이요? 0.1%.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빌린 엔화를 곧바로 미국 달러로 바꿔버립니다. 당시 환율로 딱 100만 달러가 손에 들어왔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수익이 터집니다. 이 100만 달러를 5%짜리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1년 동안 5만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일본에 내야 할 이자는 얼마라고 했죠? 네, 고작 1000달러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벌써 4만 9천 달러, 그냥 순이익으로 챙기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4만 9천 달러는 그냥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예요. 바로 환율에서 터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스미스 씨들이 다 똑같이 엔화를 내다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르겠죠. 즉, 시간이 지날수록 스미스 씨가 가진 1달러가 점점 더 많은 엔화와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나서 빌렸던 돈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환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00만 달러가 아니라 약 93만 7천 달러만 있으면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100만 달러에서 빚 갚고 남는 돈이 얼마죠? 무려 6만 3천 달러. 이게 바로 두 번째 수익, 환차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금리 차이로 한 번 먹고 환율 차이로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두 번 수익을 낸다고 해서 더블딥이라고 부르는 거죠. 빌린 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두 번이나 돈을 버는데 투자자들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이 거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원한 파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엔화 약세가 멈추고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즉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산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거죠.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순간 스미스 씨의 완벽했던 수익 공식은 순식간에 끔찍한 손실 공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스미스 씨가 갚아야 할 1억 5천만 원에는 달러로 환산하니 무려 115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가 가진 자산은 이자까지 합쳐도 105만 달러밖에 안 돼요. 수익은커녕 하룻밤 사이에 10만 달러가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스미스 씨 한 명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스미스 씨들이 동시에 이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다들 손실을 줄이려고 미친 듯이 주식, 채권 같은 자산들을 내다 팔아서 달러를 만들고 그 달러로 엔화를 사서 빚을 갚으려고 하겠죠. 좁은 출구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같아요.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엔화 가치는 폭등하고 이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시장 전체를 패닉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콕 집어서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는 해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거대한 수렴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무한돈 복사버그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 즉 일본의 초저금리와 미국의 고금리라는 이 두 개의 축이 이제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미국은 반대로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2026년쯤이면 이 둘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런 거대한 금융 쓰나미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휩쓸려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겁먹고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다가올 위험과 기회 모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왕입니다. 현금이야말로 폭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둘째, 진짜 좋은 자산이 뭔지 미리 공부해 두세요. 시장이 무너질 때 튼튼한 우량 자산들은 엄청난 박앤셀 가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죠. 마지막 셋째, 달러 엔 환율을 계속 지켜보세요. 이 숫자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건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조기 경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부서지는 난파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